재영아, 일어납시다. 118번에는 14분의 5, 119번에는 3분의 1, 120번에는 27분의 19. 봐야 될 거 있나? 118번. 118번. 자, 딸기맛 사탕 4개, 포도맛 사탕 5개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5개의 사탕을 꺼낼 때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체는 95죠. 사탕 9개가 있는데 거기서 5개를 꺼내니까 95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건 보겠습니다. 5개를 꺼내는데 딸기 맛이 총 4개 있고 포도 맛이 총 5개 있습니다. 근데 딸기가 포도보다 많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4개 1개, 3개 2개, 2개 단가? 그러면은 요거는 몇 개? 44, 52. 이거는 43, 52죠. 그러면은 요거 5가지 경우의 수. 요거는 40가지 경우의 수. 그러면은 95가 94니까 14분의 5가 선생님, 네. 문제에서 네. 같다고 안 돼 있으면 그냥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고요.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같아도 똑같고 달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딸기가 똑같은 건지 포도가 똑같은 건지 때문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그럼 95는 왜 되는데? 맞네요. 21이야 그러면?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 그 개수가 그만큼 실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4개 있고 5개 있잖아. 총 9개가 있잖아. 그것만 생각해. 9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 5개. 95. 실제 9개가 있잖아. 맞습니까? 네.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딸기 모양이, 딸기맛 사탕이 똑같은 모양으로 4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라는 거는 뽑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내가 요거를 뽑았을 때, 요거를 뽑았을 때, 요거를 뽑았을 때, 요거를 뽑았을 때 따로 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로 세야 돼. 이거는 경우의 수는 요만큼 생기는 거야. 헷갈려 합니다. 이거는 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면 21이지 말이 안 되지. 딸기 다 똑같은 거고 포도 똑같은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실제 그냥 개수에서 몇 개를 뽑는다. 그래서 이것도 딸기 4개 중에 4개 뽑고 포도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 5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맛 사탕 5가지 있죠. 요거 뽑는 경우의 수, 요렇게 뽑는 경우의 수, 요렇게 뽑는 경우의 수, 요렇게 뽑는 경우의 수, 요렇게 뽑는 경우의 수를 다 따로 세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94쪽, 95쪽인데,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경우, 아니면 뭐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학년 때 배우는 확통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여사건을 써야 되는데, 적어도라는 문구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예를 들어서 총 경우의 수 분류를 한 6개를 해야 돼. 이거 전체를 구하려면 이렇게 6개를 분류를 해야 돼.
근데 물어보는 게 요거 4개야. 그럼 자연스럽게 스스로 여사건을 써서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래도 적어놓으라는 거 기본적인 워딩을 보겠습니다. 5개 이건가? 이번에 한 번 더 해봅시다. 흰 공이 5개가 있고 빨간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자, 2개를 꺼냅니다. 2개를 꺼내면은 흰 공, 빨간 공이 2개, 0개, 1개, 1개, 뭐 0개,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라는 거는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요거 하는 게 편하겠죠. 맞습니까? 저거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뭐 위에 거 2개 해도 됩니다. 요 정도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고 얘가 여사건이죠. 여사건은 몇 개? 빨간 거 3개 중에서 2개 고르고 흰 거 5개 중에서 0개 고르면 되죠. 3가지가 나오네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82죠. 28가지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25가지.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28분의 25. 얘도 같은 개념입니다. 옆에 페이지 볼까요? 똑같습니다. 여사건의 확률 뭐뭐 이상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5 이상이랍니다. 자, 주사위는 선생님이 몇 번 강조한 적 있죠. 합에 대한 경우의 수는 표로 외워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를 물어봅니까? 5 이상이면 요거 다 물어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근데 표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요거 3개만 구해서 빼면 되겠죠. 합이 5가 안 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 6가지죠. 합이 5 이상 되면 5, 그래도 산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입니까? 30가지가 되겠죠. 전체 한 36가지니까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지금 풀이처럼 일일이 찾으면 안 됩니다. 합이랑 차는 반드시 이 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합시다. 합이 2가 되는 건 한 가지, 2부터 12까지 가능하고 1, 2, 3, 4, 5, 6, 5, 4, 3, 2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고 나면은 덧셈 정리가 끝이 났는데 요거 책을 연습 문제를 좀 풀어버립시다. 진도를 좀 더 나갈 거라서 연습 문제를 지금 좀 풀자. 97쪽에 스텝 2 네 문제만 일단 먼저 풀어볼까? 81, 2, 3, 4 81, 2, 3, 4 4개를 좀 풀어보죠. (82번에는) 3분의 1, 83번에 15분의 1, 84번에 64분의 59.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81번? 81번 세 자리 정수 먼저 개수를 세볼까? 0부터 6까지네요. 여기 몇 개 올 수 있습니까? 5개. 5개. 그 다음에? 네. 전체는 몇 개? 120까지죠. 100까지인가? 4, 5, 25, 100까지네요. 자, 근데 짝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 세 가지 있겠죠. 첫 번째 끝자리가 0이면은 몇 가지 여기 또 4개. 끝자리가 2면은 4개. 4개, 4개. 4개, 4개. 저 분자에다가 52를 얹으면 되죠. 100분의 52. 25분의 13. 84번에 네. 원수 개수별 다 구하는 거 맞아요? 봅시다. 84번에 임의로 하나의 부분 집합을 택할 때 원소의 합이 4 이상이죠. 1부터 6까지입니다. 너무 많죠? 그러면은 뭘로 생각하면 되겠어? 맞죠? 4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3 이하인 거를 구할 건데 내가 스스로 원소의 개수를 좀 나눠줘야겠죠. 첫 번째 원소 개수가 한 개이면서 3 이하인 거 3개죠.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이면서 3 이하인 거. 이거 뭐 분류할 것도 없네요. 요거밖에 없죠? 공집합. 공집합도 있네. 전체니까. 아예 없는 거. 공집합. 총 5개. 를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건으로 해주면 됩니다. 일일이 세면 너무 많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문구가 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86번 한번 더 풀어볼까? 고민한 김에 15번에 두 거예요. 50분에 33. 여러분 요거는 지금 옆에 생각해 봅시다가 없더라도 우리 인간의 두뇌가 기본적으로 는 아니다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쟤를 여집합을 좀 써야 되는, 여사건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그럼 뭐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전체 개수. 전체 개수 말했잖아 중복조합에서. 요거 전체. 이 어디서 멈췄어? 여섯 건이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전체는 모르겠나? 4의 지시와 왜 4의 지식이야 전체는? 그 미지수 는 10이잖아 그냥. 네. 3H 12조 전체는 입니다. 그거는 요거일 때. 아, 전체는 3H 10이어서 계산하면은 66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질문이 지금 X는 Y가 아니고 그리고죠. Y도 Z도 아니어야 되고 Z도 X도 아니어야지만 절대 0이 안 되죠. 자, 저거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녀석의 여직합, 여사건을 생각하면은 X는 Y 또는 Y는 Z 또는 Z는 X죠. 우리 또는은 뭐라 그랬죠? 합집합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요 녀석을 사건 A라고 하고 요 녀석을 사건 B라고 하고 요 녀석을 사건 C라고 합시다. A 합, B 합, C 구하는 겁니까? 우리 3개짜리도 알고 있죠? 경우의 수 어떻게,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기본 공식 자체는 넘버 A 합, B 합, C는 넘버 A 더하고 넘버 B 더하고 넘버 C 더하고 A교 B 빼고 B교 A 빼고 C교 A 뺀 다음에 마지막에 3개 다 교집합을 한번 더해주는 거죠.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넘버 A X, Y가 똑같으면서 요거 정수해 되는 거 세면 되죠. 0, 0, 10 있습니까? 1, 1, 8 있고 2, 2, 6 있고 3, 3, 4 있고 4, 4, 2 있고 5, 5, 0 있고 더 있습니까? 총 몇 개? 6개죠?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죠? 맞습니까? A교 B 생각해 봅시다. X, Y도 똑같고 Y, Z도 똑같으면서 10이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3, 3, 4 돼도 9밖에 안 되잖아. 뭐 4, 4, 4도 안 되고 2, 2도 안 되죠? 이거 없습니다. 요거 없습니다. 요거 없습니다. 2개 똑같은 게 없는데 3개 똑같은 게 있겠어? 얘도 없습니다. 그럼 몇 개? 18개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죠?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요거죠? 근데 확률을 물어봤죠? 전체를 다시 나눠주시면 되죠. 약분하면은 11분의 8 나옵니다. 19. 근데 요 공식에서 막 얘네들이 있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고려해줘야 돼요. 얘는 하나도 없죠, 교집합이.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얘네. 조건부 확률 보겠습니다. 100점. 오늘 수업의 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률 2단원의 메인이기도 합니다. 조건부 확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하던 경우의 수에다가 하나 더한 거죠. 자, 조건부 확률을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건 A다.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 국대랑 평가전을 한다고 합시다. 이길 확률이 있겠죠? 뭐 정확하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막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건 B는 여기 있고 오늘 저 경기 시간에 비가 내릴 확률을 해봅시다. 사건. 그러면은 마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축구 국대 선수들이 어제 저녁에 술을 마시고 회식을 했을 경우에 회식. 그리고 한국 선생님이 어제 금요일 밤에 친구들과 또 술 마시고 놀았다고 해봅시다. 술 마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뭐 술 마실 수 있죠. 금요일 밤이니까. 근데 봅시다. A 사건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하고 B가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고 그냥 아무런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확률 여기 동그라미로 칠게요. 잠깐 여기서 승리. 요 두 확률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수중전에 더 강한 팀이 있을 수 있잖아. 비가 내릴 때 더 잘하는 팀이 있을 수 있죠. 또는 C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C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두 개 역시 영향을 주겠죠. 오늘 경기해야 되는데 전날 저녁에 선수들이 술 먹고 있으면은 이게 힘들겠죠. 상태 컨디션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자, 근데 D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D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우리 국대 선수들이 승리하는 거랑은 연관이 없죠. 자, 근데 이렇게 어떤 전제 조건을 다는 거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요 앞에 것들이 지금 조건인 거죠. 그리고 요 다음에서 이 다음 단원에서 바로 배울 거긴 한데 조금 땡겨서 설명을 하면은 요런 두 사건 있죠. 자, A와 B, A와 C는 서로 영향을 미치죠. 사건의 확률에. 그래서 이런 사건은 두 개가 종속되었다고 합니다. A와 D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독립인 두 사건이고 저거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속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 보겠다고 하는 거는 종속인 사건들에 대해서 보는 거죠. 조건부니까. 자, 조건부 확률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요렇게 쓰는데 요거 해석을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국 얘는 그래도 A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B랑 축구 선수랑 한번 해봅시다.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 축구 선수가 이겼을 때 B가 내릴 확률이죠.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건, 요 앞부분이 내가 실제 원하는 사건입니다. 쓸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A 조건부 B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BA를 반대로 적어놨네요. 그렇죠. 실제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뒤에 나오고 실제 물어보는 거는 앞에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저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조건이 되는 녀석이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은 두 개의 교집합입니다.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조건이 뭐야? B가 이미 일어난 거죠. B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럼 요거 전체죠. 그랬을 때 A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야? B가 이미 일어났는데 A가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입니까? 저거를 수식으로 쓰면 저렇게 되죠. P, B분의 P, A 겹이죠.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죠? 이미 B가 일어나야 됩니다. B분의 뭐가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 문장에서 보면은 뭐를 보고 판단하면은 뭐뭐 했을 때라는 워딩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뭐뭐 했을 때가 나오면 걔는 뭐다? 분모입니다. 걔가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했을 때는 분모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뭐 했을 때가 조건이 되는 단서다. 자,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 있는데, 자, 확률의 곱셈 정리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양변의 P, B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만약에 내가 이 조건부를 반대로 썼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양면에 PA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확률의, 재영아, 아니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자,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점심 메뉴를, 라면을 먹을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디저트로 카페를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내가 점심으로 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실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곱해 왔었습니다. A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B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면은 여러분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은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곱해 왔었죠. 이거 틀린 식 아닙니다. 이거 맞는 식입니다. 왜 이게 성립하냐면은 저 두 사건은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 자, 원래 식의 이거의 원래 모습은 요거였어. 이게 원래 교집합을 구하는 원래 공식입니다. 근데 봐봐, 선생님이 라면을 먹든 커피를 먹든 서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라면을 먹는 확률하고 커피를 마셨을 때 라면을 먹을 확률하고 두 개가 달라, 같아. 서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면은 요게 있으나 마나죠, 사실. 그래서 얘가 뭘로 돼? PA가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두 개 곱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건들은 다 뭐였다? 독립인 애들이었어.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애들. 근데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종속이 된다면. 조건부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요 식을 외우지 말고 요 식을 외우세요. 그리고 그냥 넘기기만 하면 저식 나오죠. 아니면은 요 식도 곱셈 공식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은 방금 했던 거에 판단을 하세요. 우리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PA랑 PB랑
곱하면 되죠. 근데 양쪽 둘 중에 한쪽만 조건부 달아주면 돼. 난 이번엔 여기 달래. 여기 이렇게 되고. 나 이번엔 여기 달래. 여기 달고 얘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조건부를 달진 않습니다. 한쪽만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일 때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잘 계산해줘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판단을 하고 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상식에 맞게 하면 됩니다.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거냐면은 자 봅시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할 겁니다.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8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첨 대비에 뽑힐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네. 당첨될 확률.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은 PA는 얼마? 10분의 1이죠? 자, 근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재영아, 조금 남았다. 조금만 힘을 내자. 첫 번째는 당첨되지 않고 1회차에는 꽝이고 2회차에 당첨될 확률은 물어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합시다. 자, 1회차에 꽝이 될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9죠? 10개 중에 9개죠? 자, 그리고 뽑았던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당첨될 확률 얼마야? 네. 9분의 1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당첨될 확률이 아까는 얼마였어? 10분의 1이었죠? 근데 지금 계산해서 당첨될 확률 뭘로 계산했어? 9분의 1로 계산했죠?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1회차에 당첨 안 될 확률을 안 된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한다면은 얘가 지금 PB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인 거야? 요거인 거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사건이죠. 근데 요렇게 생각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연두색으로 안 한다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가면 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요거를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를 P, A 조건부 B니까 P, B 구하고 이러고 있을 겁니까? 이상한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 식은 기억하되 실제 문제 보면은 이렇게 막 적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식은 아주 중요하다, 두 개 다. 물론 적용도 하는 문제도 많이 있긴 합니다. 103쪽 봅시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나온 애들은 순수하게 아까 저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맞죠? 얘는 저런 띵킹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PA는 5분의 1이고 PB는 2분의 1인데 자, 조건부를 하나 알려줬네요. B 조건부 A를 알려줬습니다. 자, 요거의 숨은 뜻을 다시 쓰면은 뭐를 분모에 넣어야 됩니까? PA분의 뭐죠? 두 개의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PA를 알려줬죠. 교집합을 알려주고 있는 식인 거죠.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은 10분의 3이 PA 교집합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뭐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아까 그거죠. 얘는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합집합은 어떻게 구했죠? 두 개 더하고 이제 빼준 다음에 여집합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두 개 써야 됩니다. 두 개 여러분. 요 식하고 지금 알고 있는 식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두 개를 잘 섞어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다 보면은 계산이 좀 많아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얘네를 그냥 알파, 베타로 놓으세요. 저거 P로 쓰고 있으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치환해가지고 그냥 문자 계산하듯이 쭉쭉쭉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해보면 됩니다. 자, 104쪽, 105쪽, 106쪽, 107쪽 4페이지가 있는데 조건부 확률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 풀려고 하면은 당장 그냥 여러분 106쪽에 필수예제 4번 봐봐. 지금 선생님 설명을 안 듣고 106쪽에 봅시다.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3분의 2라고 한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은 좀 이거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어떡하란 소리지 이렇게 됩니다. 맞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선생님은 지금 그리고 책에 있는 풀이는 전부 다 수식으로 설명해놨어. 그러면은 여러분 저 풀이를 해석하는데 한 10분,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거든. 그 방법을 좀 적용을 합시다. 2가지로 풀 겁니다, 선생님은. 2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조건부 확률은 표 만들기가 있습니다. 표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말 만들기라고 선생님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표 만들기 먼저 합시다. 오늘 표 만들기. 표 만들기는 104쪽입니다. 한번 봅시다.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쉽습니다. 잘 볼게요. 표가 지금 A학급, B학급, 개.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개. 해가지고 표가 쫙 채워져 있죠. 16명, 4명, 9명, 21명, 25명, 25명. 자, 이제 문제만 잘 읽으면 됩니다. 자, 50명 대상으로 쭉쭉쭉쭉 했을 때, 자, 뭐뭐 했을 때 앞에 문장을 봅시다.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때가 뭐가 된다 그랬죠? 분모가 됩니다. 자, 안경을 쓴 학생 총 몇 명이야? 20명이죠. 얘가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학생? A요. 몇 명이야? 16명이죠? 5분의 4. 저렇게 수식으로 풀면은 여러분 어지럽습니다. 밑에 풀이 봐봐. 어지럽습니다. 생각보다 저렇게 하면은. 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뭐 했을 때만 생각하시면 되죠. 때가 분모가 되고 그때 원하는 거 그럼 분자로 올리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표 만들기 이렇게 하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136번 봅시다. 표가 안 만들어져 있죠? 이런 거 내가 표를 만들면 됩니다. 잘 봅시다. 자,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형이 50%, 남학생이 40% 되어 있죠. 자, 이 표에서 우리가 뭔가를 분류하는 기준이 지금 A형이냐 아니냐죠. 그리고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겠죠. 자, 그러면은 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A형. 그리고 A형이 아닌 친구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틀을 만들고 틀 만들 때 반드시 걔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면 만들 수 있죠. 뭘로 분류를 하고 있구나 지금 충분히 캐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수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거 여러분 적당히 몇 명 채워 넣으면 됩니다. 퍼센트로 나눌 테니까 전교생 몇 명 할까? 100명 해도 되고, 여러분 100명 하면은 좀 사람이 분수로 잘리는 경우가 자주 생기거든.
3분의 1명 나와.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할 때. 근데 넉넉하게 한 1000명 잡아줍시다. 넉넉하게 1000명 정도 잡아주면 잘리는 게 잘 없습니다. 전체를 10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첫 줄에서 봅시다. A형인 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 50. 그럼 어디가 500명이야? 여기가 500명이죠. A형인 학생 전체가 500명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A형이 아닌 애들은 500명이겠죠. 그 다음에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40%죠. 그럼 어디가 400명이야? 여기죠. 여기가 지금 A형인 남학생이잖아. 전체의 40%죠. 저기가 400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채울 수 있는 게 여기도 채워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밖에 지금 못 채우는 상황이죠. 질문 보겠습니다. 분모가 뭡니까? A형이었을 때죠. 때를 뭐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형이었을 때죠. 얘가 분모죠. 그 중에 남학생이 몇 명이야? 5분의 4. 이보다 쉬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부 확률의 첫 번째 유형, 표 만들면 됩니다. 맨 뒤로 가봅시다. 오늘 표 만들기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자는 시간이 없어서. 110쪽에 9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학생들 어려워하거든. 그 중에 최고 어려운 문제야, 지금. 맞죠? 연습 문제의 실력 업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겠습니다, 요거. 자, 이번에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시다. 이거 혼자 풀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봐봐.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나와 있고, 뭐 이상한 K 자격증을 갖고 있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분류 기준이 뭐죠? K 자격증 소지 여부랑 남학생, 여학생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표 그릴 수 있습니다. 표 틀부터 그려보세요. K 소지 하나, 그리고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그리고 반드시 걔도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은 뭐 정도 틀 만드는 건 금방 만듭니다. 반드시 걔를 적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막 몇 대 몇이고 몇 퍼센트인데 학생 수를 안 알려줬죠. 몇 명 잡을래? 이번에도 1000명 잡아봅시다. 보통 1000명 잡으세요. 100명 하면 조금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가 정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1000명 잡아봅시다. 전교생 1000명 해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씩 채워볼게요. 자,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가 2대 3이랍니다. 남학생 몇 명? 400명. 여학생 몇 명? 여기 채워졌죠? 내가 1000명이라고 가정했으면 2대 3이니까 비율이. 자,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 소지. 자, 그럼 여기가 700명이죠. 여기가 300명이겠죠. 소지 안 한 애가 300명이 됩니다.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죠. 자, 이번엔 분모가 뭡니까? 전교생이죠. 때를 보세요. 지금 두 번째 문장.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죠. 그럼 때가 그냥 학생 중이니까 전체 1000명이겠죠. 그 중에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여기입니까? 1000명 분의 저기가 지금 얼마래? 저 몇 명? 200명이죠. 기가 막히게 표가 전부 채워집니다. 맞죠? 하나 채워지는 순간 도미노로 쭉쭉쭉 채워집니다. 마지막 질문. 때가 뭡니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얘가 분모죠. 여학생의 확률 얼마? 3분의 1. 2번.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은 여러분 이거 책 해설지 있죠? 해설지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진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막 뭐 이거 사건 A라고 하자, 뭐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뭐 A 조건부 B는 얼마고 B 조건부 A는 얼마고 해가지고 뭐 A분의 뭐 B 해가지고 막 설명해 놓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두 가지 인원수가 안 나와 있으면은 적당히 놓으면 됩니다. 비율에 맞게. 그리고 틀 잘 만들면은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은 104쪽까지만 풀어오세요. 104쪽까지만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